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여러분 내신이 걱정되십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두렵습니까?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리와 사상 학교시험 3주 완성으로 만나게 된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EBS 논술 강의나 면접 강의나 이런 여러 강의에서 저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윤리와 사상 강의를 맡게 되면서 더욱 자세히 윤리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내신을 완벽하게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때 내신 플러스 모의고사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무수한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끝에 여러분에게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 윤리와 사상의 필승 공식 1, 2, 3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뭘 암기해야 되지? 기본 키워드를 암기해야 돼요. 기본 키워드를 안다면 여러분은 사상가를 찾아낼 수 있겠고 그 사상가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내는 고난도의 문제, 추리형 문제, 추론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내신에서도 꼬아서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킬러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이게 이제 기초가 되겠죠. 예를 들면 공자의 키워드. 사회 혼란의 원인은 무엇이냐? 도덕성 상실이다. 혼란의 극복 방안은 무엇이냐? 인해 회복이다. 극기복례이다. 정명이다. 이런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2단계, 즉 논리적 얼개를 그리는 겁니다. 논리적인 흐름대로 제가 한 판 판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 판서를 통해서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단권화 노트는요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쓰는 교과서, 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이 논리에, 이 개념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단권화 노트에 더 적어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시험을 내는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실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로 고난도의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이 당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 그렇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밑줄 쳐라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별을 막 100만 개 치세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다 형광펜으로 칠해버려. 그러면 이 2단계까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거의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를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해결을 하자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핵심 내용뿐만이 아니라 빈출 참고자료뿐만이 아니라 뭐 가자? 지엽적인 거 걱정하지 마라. 심화 자료를 강의 교재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심화 자료는요. 정말 구태의연한 배경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가 오히려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동사회 관련 구절.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자, 봐봐요. 공자에 대해서 쓰는데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은 아주 깊은 서술이 돼 있단 말이야. 춘추시대 말기의 철학자로 창평태생이며 이름은 공구이다. 노나라에서는 오늘날의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에 해당하며 여기엔 저의 해석이 약간 들어갔습니다만 그거는 팩트의 기초에서 제가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읽다 보면은 윤리와 사상이 굉장히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도 심화 자료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윤리와 사상 실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평가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내신 기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개념이 없는 내신 기출 문제를 여러분한테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꼬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런 모든 3단계를 거치고 난다면 여러분들은 윤리와 사상을 잘 해결해낼 수 있고 내신도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는 윤리와 사상의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9 개정이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여기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성의 변화가 좀 바뀌었어요. 이상사회 부분이 2학기 기말에 나올 거예요. 2학기 기말에 사회사상 부분을 배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비중의 변화 가능성인데 동양, 서양, 사회사상 884로 나왔다면은 776 혹은 87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87 왜냐하면 사회사상은 주로 서양 파트니까 그래서 875 정도가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이거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동양 부분에서는요 제자백과 사상이 이제 다시 등장했어요. 묻고 한. 그러니까 단독 출제 확률은 낮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수능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가 좀 심화돼요. 중관, 유식학파가 출제될 수 있는데 제가 또 불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좀 좋아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도 나가르주나 이런 사람들 용수 이 사람들의 사상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서양 부분에서는 생활과 윤리에서 좀 넘어온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 그리고 사회 계약론이 좀 강화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사회사상에서 공화주의라는 게 등장했는데 제가 볼 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시민불복종 정의전쟁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전쟁 파트를 우리가 좀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1, 2, 3 세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내신을 준비하면은 여러분이 내신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 내신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도 정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강의는요.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나 혹은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수강 후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소통하면서 열심히 멋있는 거,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와 사상의 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김태준이었습니다.